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아무래도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의 이 월요일 전망과 비슷합니다.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였습니다. 금리, GDP, 거기에다가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악재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물이 강하게 오르고 있고 10년물도 뒤따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기술주한테는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유독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장중에 3.5%를 넘겨버렸습니다. 지금은 3.49, 요 정도, 3.49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3.5%를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년물 역시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4%에 육박하는 흐름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 차이는 40bp 이상 벌어졌고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 심화는 해소되지 않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 쪽에서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1.5% 정도를 기존에 내놨었는데 이거를 1.1%는 낮춰버렸고요. 그리고 올해 역시 GDP는 0%대를 간신히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역시 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좀 제한적인 영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전망 자체도 약간은 부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경로 그리고 금융 환경 자체가 더 타이트하게 바뀌게 되면서 내년 성장과 고용에 대한 전망이 다소 약화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9월에는 75bp, 그리고 올해 말까지 총 1.75%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 역시 35%를 제시했는데 전보다 조금 더 올리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시장에는 재료가 됐다라는 게 지금 키워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악재였죠. 오늘 9월 주택시장지수가 46포인트입니다. 예상치도 하회했고 전달보다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준선 50포인트를 두 달 연속으로 내려왔고 최근에 9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쭉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건축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국내의 이런 건설사들이 느끼는 압박과 똑같이 미국의 이런 주택, 건설 이런 회사들도 부담을 똑같이 나눠 갖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섹터는 소재 섹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가장 약했던 거는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른 섹터가 더 많았었습니다. 자, 어제 0.7% 평균 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밀렸던 만큼 거의 회복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소재 쪽에서는 기술적인 등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소재 관련된 원자재들은 내부적으로도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의류나 이런 소비 쪽, 이쪽이 2% 전후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섹터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진했던 게 헬스케어가 되겠는데요. 이제 제약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을 했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역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다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개별적인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또 증권사에서 나쁜 얘기하면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히 이 정중앙에 있는 헬스케어 제약주들, 그러니까 여기를 약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성장주들 보겠는데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10년물이 뭐 10년 만에 3.5% 올랐다. 그리고 장단기 수익률이 계속해서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워낙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다 올라갔고요. 이날 유독 강하게 올라갔던 게 이제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그런 재료도 됐었습니다. 2.5%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요. 이날 이제 신형 아이폰과 관련해서 단가를 더 올렸다라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매출도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애플이 2.5%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 쪽에서 이제 애플하고 관련사가 바로 이제 퀄컴 그리고 쿼보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동반해서 1%에 가까운 1%가 살짝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했던 게 테슬라인데요. 이제 1.8%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독일 판매를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릴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지금 허튼 소리는 아니고 지금 독일의 증설을 해놓은 상태이죠.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다가 유럽 전역에 현재 퍼져 있는 전기 충전소의 가격을 올린다라는 내용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날 테슬라가 올라갔고요. 이제 그 밑에 전기차로도 뭐 묶어볼 수 있는 GM도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3.5% 올랐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하위 업체들과 계속해서 기술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GM의 전기차도 테슬라만큼 괜찮을 수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날 테슬라보다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부진했던 반도체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비메모리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 밀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헤매는 흐름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다운사이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는 조금 더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자, 그야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전부 다 하락했었던 장비주들에서 일부 종목들만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이제 금융주가 있는데요. 이제 국채금리 수익률이 오르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은행주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동반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날은 국채 수익률이 뭐 10년 만에 뭐 3.5% 올랐다. 이런 쪽에 조금 더 해석을 붙이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 은행주 쪽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일 셌습니다. 1.6% 올랐고요. 중소형 역시 1% 살짝 못 미치게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앞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을 했던 게 바로 이 제약 쪽이 되겠습니다. 다 하락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로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이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종식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먹는 치료제 이거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다 몰려 있어서 전부 다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시세 보시면 대표적으로 화이자가 1.2% 그리고 먹는 코로나를 만들었던 머크도 1.2% 관련된 종목들이 또 안 좋게 투자 심리가 퍼지면서 대형 종목인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1% 안쪽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여기는 대형이니까 이 정도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mRNA, 이제 모더나 국내에서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7% 이상 급락했고요.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노바백스 8%, 6% 더 하락폭이 깊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재 쪽에서 주택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택 조금 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시세를 보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 중간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표 자체는 부진하게 나와서 섹터를 떨어뜨렸지만 지금 전망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망을 요약해 보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DR 호튼이 2.7%, 레나 코퍼레이션 3.5%, 폴츠그룹이 3%대의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페덱스의 말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밀렸기 때문에 물류 쪽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반등 들어왔습니다.
지금 페덱스가 1%, UPS도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떨어진 거에 비하면 뭐 쬐끔 고개를 들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발 매수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페덱스 때문에 커지게 되면서 이제 해상 운송에서 항공 운송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항공 에어라인, 모두 다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주택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 묶어서 대표적으로 레나 코퍼레이션이 제일 강했었습니다. 증권사 키뱅크의 분석이 잘 나왔는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자체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택 판매가 줄어들더라도 주택을 이제 판매하는 대신에 개조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얘기하게 되면서 지금 비중 축소 의견이었다가 비중 확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날 3.5% 상승했습니다. 78달러 선에 안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안 좋죠. 5.6%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는 점을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의 시세에만 매출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역시 이런 수비적인 거래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었다라는 그런 인식조차도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코인베이스 하락을 했습니다. 69달러, 70달러 하회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체크하겠습니다. 영국이 휴장했고 그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FOMC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었었고, 독일에서는 이제 포르쉐의 IPO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0.9% 올랐고요. 영국에서는 여왕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날 휴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0.7% 상승을 했습니다. 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펙에서 목표 산유량을 목표 산유량에 좀 미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영국 증시가 휴쟁했지만 LME, 그러니까 비철금속 시장은 열리게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강달러에 따라서 금값은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이 단기물의 강세 속에서 10년물도 따라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재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발 매수로 상승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7%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9월의 FOMC를 앞둔 경제 심리가 짙어졌는데요. 전 세계 통화당국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경제적인 고통도 감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연내 가파른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결국 이것이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하루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영국 중앙은행이 22일 정례 회의를 통해 최소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역시 이번 주 회의에서 같은 범위의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주요국 가운데 이례적으로 현행 부양책을 유지할 전망인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회생해 가능한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 경제에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54%, 부동산이 마이너스 0.21%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9개 업종 모두가 상승했던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발언한 이후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가 급락하면서 헬스케어주의 하락을 주도했고, 반면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로 인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한편 시장 강세론자로 야데니 리서치의 회장 겸 수석 투자 전략가인 야데니가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공격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상당히 올리려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빠르게 금리 인상 문제를 종결해버리고 75 베이시스 포인트 대신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FOMC 정리회의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며 21일 금리 결정 이후 파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2.25에서 2.5% 범위이며 만일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인상된다면 최대 3.5%가 되며 시장에서는 연준이 3차례 연속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약 84%로 점치고 있으며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확률은 약 16%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지연이 있다는 것을 연준이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있어서 신뢰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며 대폭의 금리 인상으로 앞서 나가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에 따르면 9월 들어 미국의 주택건설업자들의 신뢰지수가 한 달 전보다 3포인트가 하락한 46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48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2달 연속 50 이하를 유지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1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1년 전에 이 수치는 76이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잠재 구매자의 트래픽과 6개월간의 매출 기대치, 그리고 미국 내 4개 지역별 건설업체들의 신뢰도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협회 측은 건설업자들이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높아진 주택가격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격 인하와 무료 편의시설 제공 등 여러 인센티브를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보다 6%가 높아져 구매자 수요는 냉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여전히 오른 상태라면서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신규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7월 중 43만 9,400달러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잘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캐시우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9월 들어 엔비디아의 주식 40만 주 이상을 매입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엔비디아는 1.4%가 상승해 133달러 8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거진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GPU 관련 소식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식을 대거 처분하자 캐시우드가 이 주식을 매입했다면서 캐시우드는 그간 공개적으로 엔비디아를 지지해왔으며 이번 매입 역시 그 선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6월 30일 현재 엔비디아의 주식 67만 5천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8월 말경 약 30만 주를 매각했었고 9월에 다시 40만 주를 매입한 건데요. 월스트리트는 이 같은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8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150만 건의 주택 착공과 162만 건의 허가 건수이며 스티치픽스, 에포지 엔터프라이스, 오로라 캐너비스, 펜골드 네트워크, 그리고 레드힐 바이오 파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